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이 몇 시간마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벌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벽, 공기, 조명, 심지어 곤충과의 조용한 화학전에 영감을 준 꽃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3억 년 이상 살아남은 생명체들에 맞서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방어되는 환경 중 하나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 병원 문을 통과합니다.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은 따뜻함, 수분,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으로 가득 차 있어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에게 완벽한 낙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밖의 식당 쓰레기통은 전쟁터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병원 입구는 벌레가 하나도 없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병원은 일반 건물과 다르게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조용히 벌레의 침입을 막아내는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시스템에 대해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자연에서 기원한 강력한 무기. 그 해답은 현대 화학이 존재하기도 훨씬 전 고대 문명에서 가루로 빻아 사용했던 한 꽃에서 시작됩니다. 그 꽃은 바로 국화였으며 꽃잎 속에 숨겨진 화학 물질은 곤충에게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인류는 결국 이것을 오늘날 병원에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현대판 방역은 사람들이 해충 구제 영화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대한 구름 형태로 뿌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은 곤충이 건물과 처음 접촉하는 문, 환풍구, 창문, 하역장 주변에 미세한 화학 물질층을 사용합니다. 곤충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앉았다가 가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몇 분 후 죽을 만큼의 충분한 독을 몸에 묻혀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벌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레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전에 조용히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검문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곤충의 신경계를 무서운 효율로 공격하는 국화꽃 내부에서 발견된 천연 화합물인 피레트린의 후손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 곤충이 인간과 다르게 이 화합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덕분에 병원 복도를 위험한 연기로 가득 채우지 않고도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층 방어막, 약점을 덮는 4가지 계층.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독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병원이 여러 개의 약한 방어 시스템들을 결합하여 가능한 모든 약점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 표면에 닿는 곤충을 죽입니다. 두 번째 계층, 곤충이 착륙하기도 전에 물리적으로 밀어냅니다. 세 번째 계층, 곤충이 먹이와 은신처를 찾기 위해 지도처럼 사용하는 냄새와 환경 조건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 계층, 입구 전체를 곤충이 생존 가능한 환경으로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곤충에 대한 불안한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벌레들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건물 안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기류, 수분, 열, 이산화탄소, 자외선, 그리고 공기 중을 떠다니는 미세한 냄새 입자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병원 입구는 기본적으로 근처의 곤충들에게 먹이, 따뜻함, 안전을 소리쳐 알리는 신호들로 가득 찬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짜 과제는 벌레가 들어온 후에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과제는 곤충이 문에 접근하기도 전에 그들이 의존하는 모든 신호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고 병원은 놀라울 정도로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1940년대에 엔지니어들은 위험한 세균을 연구하던 특정 의학 실험실 내부에서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계속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충들은 특정 방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원들이 소독약 냄새나 조명의 밝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기류 자체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들은 민감한 수술 구역에 박테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양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문과 창문 주변의 좁은 틈을 통해 깨끗한 공기를 바깥으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지만 가벼운 곤충들에게 그 효과는 보이지 않는 영구적인 폭풍우에 맞서 날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입구에 접근하던 모기는 자세를 안정시키기도 전에
비행 경로를 방해할 만큼 강력하게 밖으로 밀려나는 공기 흐름에 갑자기 부딪히게 됩니다. 파리도 같은 문제를 겪었으며 특히 압력 차이가 가장 심한 자동 슬라이딩 도어 근처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애초에 벌레를 막기 위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곤충 방어막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감염 통제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우연히 곤충 차단막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병원은 공기 흐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곤충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깁니다. 모기는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100원짜리 동전보다 얇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집개미는 전기 콘센트, 벽 단열재, 심지어 의료 장비 깊숙한 곳에 군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의료 환경에서 매우 위험하여 무균실과 중환자실 내부의 오염과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특히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군락을 잘못 죽이면 전체 군락이 여러 개의 새로운 군락으로 쪼개져 건물 더 깊숙한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단순한 구제를 넘어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약점이 또 다른 숨겨진 계층에 의해 덮이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독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병원은 이미 표면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강력한 세척용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근처에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가장 자주 하는 구역에서 벌레가 목격되는 횟수가 더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많은 병원 소독제에는 곤충이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강한 냄새나 화학적 잔류물을 가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냄새는 단순히 청결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에게는 신경학적 위험 신호로 가득 찬 유독성 황무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평범한 청소 일과가 또 다른 조용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닦아낸 바닥, 살균된 카운터, 소독된 출입문이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심리적 속임수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곤충을 직접 퇴치하기보다는 곤충의 행동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곤충이 독성 물질 자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바퀴벌레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살충제에 노출된 끝에 일부 도시에서 여러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공기 흐름을 바꾸고 유인물을 제거하며 환경적 신호를 변경하는 것은 곤충이 진화를 통해 극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간과되기 쉬운 방어 계층인 조명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레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빛이 벌레를 쫓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비행하는 많은 곤충들은 자외선과 청색광의 특정 파장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이끌립니다. 기존의 실외 조명은 실수로 곤충들을 입구로 직접 안내하는 거대한 신호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들은 수십 년 전에 이 문제를 발견하고 밤에 벌레떼를 유인하지 않도록 조용히 입구 조명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색의 LED 조명은 구형 형광등 시스템보다 자외선 방출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점점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작게 들릴 수 있지만 곤충이 인간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빛의 민감도를 통해 길을 찾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달라집니다. 자외선 주파수로 빛나는 출입문은 놀라울 정도로 먼 거리에서도 나방과 파리에게 등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면 따뜻한 톤의 병원 입구는 이상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곤충들은 물리적으로 차단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건물을 매력적인 목적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병원들은 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숨겨진 자외선 덫을 설치하여 이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 덫은 자외선에 이끌리는 곤충의 특성을 이용하여 곤충들을 환자 구역에서 밀폐된 포집 장치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출입문 자체에서 곤충과 싸우는 대신 접촉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곤충들은 자신이 완벽한 광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치밀하게 설계된 막다른 골목으로 곧장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에 병원에 들어갈 때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고여 있는
아주 적은 양의 물조차도 며칠 만에 안전한 구역을 모기 번식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 시설 관리팀은 배수 시스템, 에어컨 배수관, 지붕 모서리, 하역장, 그리고 조경을 집착적으로 검사합니다. 수분 조절 또한 이 전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 뒤에 방치된 작은 웅덩이 하나가 수개월간 공들인 예방 시스템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 스프레이와 달리 물 문제는 조용히 증식합니다. 모기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므로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병원은 해충이 퍼진 후 끊임없이 퇴치하는 것보다 곤충의 유인 동기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노출된 채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입구 근처에 쓰레기통이 넘치게 두지 않습니다. 설탕물이 흘려진 자국을 하룻밤 동안 방치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벌레떼를 유인하는 불필요한 자외선 조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곤충은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모든 아주 작은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워집니다. 이 모든 방어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부 곤충은 병원 내부에서 살아남습니다. 애집개미는 특히 숨겨진 도시 환경에 맞게 진화했기 때문에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신용카드보다 얇은 틈새를 통과할 만큼 작으며 위협을 받으면 군락을 이전할 수 있을 만큼 지능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역 방법이 위험해질 수 있는 따뜻한 전자기기 내부에 둥지를 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강력한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 전문가들은 개미들이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군락으로 천천히 가져가도록 하는 지연성 미끼 시스템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전략은 해충 방제라기보다는 스파이 작전에 더 가깝습니다. 개미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스스로의 문명에 대항하는 운반자가 됩니다. 대중들이 깨끗한 복도와 윤이 나는 바닥을 보는 동안 벽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은 검문소가 됩니다. 모든 환풍구는 통제된 압력 장벽이 됩니다. 모든 전구는 행동 조작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청소용 화학 물질은 소독제이자 경고 신호가 됩니다. 병원이 거의 벌레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적 같은 하나의 기술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개의 저렴한 시스템들이 너무나 촘촘하게 겹쳐져 있어 곤충이 파고들 만한 충분한 틈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 어느 것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느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기 흐름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화학적 잔류물을 알아채서도 안 됩니다. 머리 위에 있는 조명의 파장에 대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곤충들은 이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모든 병원 입구는 갑자기 평범한 출입문이 아니라 인류가 수세기 동안 쌓아온 숨겨진 과학전쟁의 최전선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점은 병원이 애초부터 완벽한 방충 요새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식 병원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환자들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퍼져나가는 치명적인 감염이라는 전혀 다른 악몽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외과 의사들은 피 묻은 장비 위를 기어다니는 파리들로 가득 찬 방에서 수술을 하곤 했고, 곤충이 한 환자에게서 다른 환자에게로 직접 위험한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세기의 일부 병원들은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특정 병동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 의학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거의 의미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수술보다 건물 자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병원과 보이지 않는 위협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생물과 곤충이 인간이 거의 보지 못하는 오염 경로를 통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위생의 혁명을 촉발시켰고 병원들은 격리 원칙을 중심으로 건물 전체를 재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곤충은 우연히 가장 큰 표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미세한 구조적 세부사항이 곤충의 건물 진입 여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건축 자체가 서서히 해충에 맞서는 생물학전의 일부가 됨을 의미했습니다. 출입문 하단 틈막이는 바닥 근처의 미세한 틈새를 없애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겹쳐진 100원짜리 동전 2개보다 얇은 공간을 통해서도 바퀴벌레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틈새는 온도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밤에 곤충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류 패턴을 막기 위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환기 시스템은 단순한 냉각기를 넘어 모든 복도와 수술실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공기 흐름 방향을 유지하는 정교하게 균형 잡힌 압력 네트워크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거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건물 자체가 마치 내부 장기를 오염으로부터 방어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기는 천장 아래와 벽 내부에 숨겨진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입구에서는 바깥으로 밀어내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을 걸러냈습니다. 병원에 걸어 들어가는 일반 방문객들은 이 중 어느 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 초마다 그들 주변에서는 수천 개의 미세한 환경적 계산이 일어나고 있으며 곤충의 생존 본능은 기류, 섭씨 온도, 습도, 그리고 화학적 흔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계산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뜻한 피를 찾는 모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입구를 드나들 때마다 병원에서 의도치 않게 누출되는 이산화탄소 궤적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재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병원은 곤충이 이 신호를 정확하게 따라가기 전에 그 신호를 왜곡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부 입구에는 사람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곤충에게는 안정적인 비행 경로를 즉시 파괴하는 혼돈의 난기류를 경험하게 하는 에어 커튼이 사용됩니다. 눈을 가린 채 태풍급 강풍 속에서 앞으로 걸어가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본질적으로 작고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특정 병원 문 근처에서 마주치는 상황이며 사람들은 종종 병원 입구 근처를 맴돌던 벌레들이 건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거의 의문을 갖지 않지만 이것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다수의 방어 시스템에 동시에 부딪히고 있으며 대부분의 곤충은 반복적인 환경 교란 끝에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도시 내부의 곤충들이 인간의 행동 자체를 중심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퀴벌레는 따뜻함과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아파트 건물에 적응했습니다. 모기는 도시 배수 시스템이 만들어낸 고인물에 적응했습니다. 어떤 종들은 인간의 활동 패턴을 피하기 위해 먹이 활동 시간조차 변경했는데 이는 병원이 하나의 영구적인 방어 시스템에 영원히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충 구제 연구원들은 모든 새로운 방어책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곤충의 적응을 촉발시키는 진화와의 끝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여전히 하나의 거대한 이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공공 건물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환경을 통제했습니다. 섭씨 온도는 대부분의 내부 공간 전체에 걸쳐 신중하게 조절되어 많은 곤충들이 번식과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습한 환경을 제한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일반 상업 건물과 달리 엄격한 일정에 따라 운영되어 평소 파리나 썩은 고기를 먹는 곤충들을 유인하는 냄새를 줄였습니다. 심지어 병원 밖의 조경조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략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식물은 벌레를 더 많이 유인하는 반면 다른 식물들은 자연스럽게 벌레의 접근을 막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설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달 동안 입구 주변의 모기 활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조경용 분수시설을 조용히 완전히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의 조명은 주변의 많은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일몰 후 극적으로 변합니다. 인간에게 주차장은 여전히 밝게 보일 수 있지만 입구 조명은 자외선 유인력이 낮은 더 따뜻한 스펙트럼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특히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과도하게 활동하는 습한 계절에 문 근처로 벌레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야간에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방어막은 타이밍 그 자체일 것입니다. 병원은 곤충의 행동 주기에 맞춰 유지 보수 및 청소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정 곤충들은 일몰 후 특정한 섭씨 온도 구간에서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는 소독제 분사와 위생 관리가 교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타이밍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은 해충 방제가 편리할 때마다 무작위로 청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은 점점 더 이를 생물학적 패턴에 기반한 예측 과학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와 행동 매핑을 사용하여 곤충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시설에서 해충 확산이 눈에 띄기 전에 숨겨진 위험 지점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미 본 곤충에 반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곤충이 건물 내부의 심리적 영역을 형성하는 것조차 막는 것이며, 이는 곤충이 의존하는 모든 생존 경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해야만 가능합니다. 확률을 통제하는 일, 영원의 비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곤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간과된 단 하나의 약점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싱크대 아래의 금이 간 배수구 덮개는 첨단 공기 흐름 시스템과 소독제로 보호받는 건물 내부에서조차 숨어있는 바퀴벌레 개체군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근처의 공공복도와 입구가 완벽하게 유지되더라도 습기가 차서 잊혀진 창고는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중첩된 방어막에 그토록 크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각 계층은 다른 계층이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화학적 장벽은 접촉하는 곤충을 죽이고, 기류 장벽은 접촉이 일어나기도 전에 진입 패턴을 교란시킵니다. 소독제는 환경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곤충이 싫어하게 만들고, 조명 시스템은 곤충이 싫어하는 시각적 유인 신호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모든 계층이 지속적으로 함께 작동할 때 곤충의 침입이 성공할 확률은 극적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진실은 병원이 실제로 벌레로부터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끊임없는 확률 싸움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기고 있을 뿐입니다. 배송품, 세탁 장비, 그리고 숨겨진 유틸리티 라인을 통해 방어망을 피해 들어오는 곤충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엘리트 의료시설 내부에서조차 경계를 결코 늦출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의 해충 방제팀은 이동 패턴, 해충 발생 보고, 환경적 이상 징후를 무대 뒤에서 조용히 추적하며 마치 정보기관처럼 운영됩니다. 눈에 띄지 않은 군락 하나가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해진 취약한 환자들 주변에서 엄청난 오염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료 환경 내부에서의 실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병원이 일반 건물에서는 무시하는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식당은 약간의 평판 손상만 입고 작은 해충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염 확산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예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며 저렴한 솔루션조차도 올바르게 겹겹이 쌓였을 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방어 시스템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는 비용이 놀라울 정도로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출입문 밀폐실, 기류 조절 또는 조명 변경만으로도 곤충의 압박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건물 전체에 걸쳐 전략적으로 결합되면 곤충이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방어막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 장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곤충들은 자신들이 정교하게 설계된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심리적 혼란이 바로 훌륭함의 일부입니다. 병원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무기 하나로 곤충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곤충이 생존을 위해 신뢰하도록 진화한 규칙들을 조작하고, 그러한 본능을 역으로 이용하여 끊임없이 그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무시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병원이 이렇게 저렴한 다층 시스템을 사용하여 벌레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일반 건물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인간 행동에 대한 놀랍도록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장소는 사람들이 벌레를 시각적으로 인지한 후에야 해충에 대응합니다. 병원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의 철학으로 운영됩니다. 그들은 곤충이 매일 몇 초마다 약점을 찾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체 전략을 퇴치해서 예방으로 바꾸며, 예방은 제대로 작동할 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주방에서 바퀴벌레를 본 후에야 살충제를 뿌릴지도 모르지만, 병원은 벌레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기류, 습도, 폐기물, 조명, 그리고 표면의 화학적 상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적 압박보다는 눈에 띄는 벌레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외부인에게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밤에 모기 한 마리가 병원 입구에 접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명은 더 이상 모기를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공기 흐름이 모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화학적 흔적들이 모기를 쫓아내는 경고를 동시에 보냅니다. 만약 모기가 어떻게든 근처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살충제가 이미 그 구역을 덮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곤충이 그 방어막을 뚫고 살아남더라도 여전히 고인물, 노출된 음식물, 그리고 안전한 번식지가 모두 제거된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경로는 하나씩 계속 무너지며 결국 생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희박해집니다. 생물학에서 완벽함이란 거의 도달 불가능하지만 확률은 여전히 너무나 크게 조작될 수 있어 인간이 어쨌든 완벽하다고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많은 강력한 시스템들이 조용히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항공기 안전, 사이버 보안, 심지어 현대 의학까지도 하나의 결점 없는 해결책보다는 다층 방어에 의존합니다. 병원은 곤충을 상대로 단순히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개의 저렴한 보호책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놀랍도록 탄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나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대사회 곳곳에 숨겨진 방어 시스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공항은 오염 물질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공기 흐름과 압력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집착에 가까운 환경 공학을 통해 미세 입자들을 조절합니다. 식품 공장은 곤충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특별히 조명과 폐기물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제약연구소는 군사작전에 가까운 정밀도로 습도 수준을 모니터링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환경 조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때 배경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이 자연 그 자체를 주의 깊게 관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한 꽃은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진화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인류는 그 화학 물질을 연구하여 현대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변형시켰습니다. 곤충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기류와 자외선에 대한 민감성을 진화시켰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건축을 사용하여 곤충의 본능을 무기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고안된 소독제조차 우연히 곤충을 물리치는 행동 기피제가 되었습니다. 즉, 가장 강력한 방어책 중 일부는 거의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적인 돌파구는 종종 하나의 거대한 발명품이 아니라 단순한 아이디어들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 출입문에 숨겨진 일, 영원 1,000원의 비밀이 처음에는 다소 실망스럽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미래형 레이저 시스템이나 기밀 정부 기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끈질기게 함께 작동하는 아주 작고 겹쳐진 세부 사항들입니다. 너무나 미묘해서 사람들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그 옆을 지나쳐 걷습니다. 하지만 곤충들은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의 생존은 인간이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환경 신호를 읽어내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원시적이라고 무시하는 생물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모기는 어둠 속에서 이산화탄소 궤적을 추적합니다. 파리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자외선 반사를 해석합니다. 바퀴벌레는 진동과 습도 변화를 무서운 감각으로 감지합니다. 개미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고속도로를 통해 소통합니다. 병원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마침내 곤충을 무작위적인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여 싸우는 것을 멈추고 곤충이 실제로 따르는 생물학적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전쟁은 무력에 의한 퇴치에서 환경 조작과 행동 통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끊임없이 약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진화는 끊임없이 변하는 다층적 환경에 맞서 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가장 진보된 곤충 방어 시스템 중 하나가 자연에서 조용히 자라는 단순한 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는 거의 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수세기 후 현대 병원 방어 시스템에 영감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고대 사람들이 과거 기본적인 해충 방제를 위해 가루로 빻았던 바로 그 꽃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어느 병원 복도에서는 따뜻한 조명이 곤충을 유인하는 것을 조용히 피하는 동안 숨겨진 환풍구를 통해 공기가 여전히 밖으로 밀려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소독제는 여전히 화학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세한 피레스로이드 잔여물은 여전히 입구를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관리원들은 배수 시스템과 숨겨진 습기를 검사하며 작은 약점이 생물학적 재해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후 이 모든 과정은 박수갈채 없이, 어떤 관심도 없이, 그리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최고로 설계된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종종 완전히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병원 출입문을 지날 때마다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맴도는 무언가 다른 점을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고요하고 깨끗한 입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공학, 생물학, 화학, 그리고 행동과학이 조용히 융합된 결과입니다. 저렴한 방어막으로 이루어진 숨겨진 네트워크가 당신 주변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기류를 유도하고 조명을 조작하고 수분을 통제하며 동시에 곤충의 본능을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시스템들 중 어느 하나도 개별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작동할 때 완벽에 가깝게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병원은 작고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지속적으로 서로를 보호할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이 개념은 벌레와 병원 그 이상에 도달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많은 시스템들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고, 작은 결정이 대한민국의 원화재산을 지킵니다. 사소한 일과가 관계를 지켜주며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는 아무도 위험을 알아채기 전에 거대한 재앙을 예방합니다. 세상은 흔히 거대하고 극적인 돌파구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축하하면서도 무대 뒤에서 재앙을 막고 있는 조용한 다층 시스템은 무시하곤 합니다. 병원은 쌀알보다 작은 생명체들과의 숨겨진 전쟁을 통해 가장 매혹적인 방식 중 하나로 그 진실을 우연히 드러냈을 뿐입니다. 마침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똑똑히 보게 되면 평범한 출입문은 결코 다시는 평범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자동 슬라이딩 입구와 세심하게 불을 밝힌 복도 뒤에는 여러분의 뇌가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과학이 주변 환경을 조용히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학 기술과 고대 곤충의 생존 본능 사이의 끝없는 전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한가운데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고, 이것은 당신이 병원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처럼 숨겨진 시스템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눈앞에 숨어있는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믿기 힘들며,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공학 기술을 눈치채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